지난 시즌에 나는 문자 그대로 매 순간 고통스러웠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방향전환, 질주, 정지, 패스, 킥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줬다. 정말 이상한 게 운동을 하지 않는 일상생활에는 괜찮은 것 같았다. 걸을 때조차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서 흥분된 상태로 훈련장에 갔다. 그런데 경기장 위에서 몸을 풀려고 하자마자 모든 동작에 고통이 느껴져 당황스러웠다. 결국 나는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내가 여태껏 내린 결정 중 최고의 결정이었다. 손흥민이 풋볼 런던을 통해서 밝힌 비하인드 소식입니다. 손흥민이 한국에 귀국한 후에 바로 수술을 했고 회복된 이후에 탈장 수술에 대해 밝히긴 했는데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다 보니 지난 시즌은 정말 손흥민다운 모습이 아니었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지난 시즌 부진이라고 하지만 리그에서만 10골 6어시스트 7년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매우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고 시즌 전체로는 20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어시스트 덕분에 원정 16강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요. 최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손흥민이 없었다면 이런 의미 있는 역사는 경험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런 선택을 어리석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 손흥민은 아마도 사람들은 내가 왜 좀 더 일찍 수술을 하지 않았냐고 생각하겠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은 매 순간이 어려운 순간이라고 느꼈다. 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동료 선수들과 스태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이고 팬들도 나를 지지해줬기 때문이다. 나는 내 활약이 좋든 나쁘든 고통이 있든 말든 책임감을 지고 있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고통 때문에 힘든 시기를 피하면서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이 고백에 해외 팬들은 우리는 그가 토트넘의 영웅인 것을 알고 있어. 정말 존경스러워. 이미 아스톤빌라전에서 골절상을 당하고도 풀타임을 뛰었던 걸 우린 기억해. 그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야.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야.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 우리는 손흥민에게 너무 큰 신세를 졌어. 나는 손흥민이 부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전술적 피해자인 줄만 알았는데 새로운 월드클래스 기준을 손흥민이 만들어줬어.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등등 안타까워하면서도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조금 화가 나는 건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레벨임에도 20만 파운드밖에 받지 못하는 것도 미치겠는데 팀에 자신을 갈아놓고 있다 보니까 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왜 손흥민이 토트넘을 위해 그래야 하는지, 이제 앞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약을 펼치는 것도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에이징 커브도 올 텐데 더 몸 사려야죠. 네. 국내 팬들의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엔지 감독은 라이언시티와의 경기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갑자기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일하기를 기다려왔다. 그는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준다. 그를 볼 때면 그는 전체 선수단들이 소통하는 통로처럼 보인다. 그는 모든 그룹과 잘 어울린다. 그가 유명해서가 아니다. 그가 경기에서 이뤄낸 것들이 그런 특정한 입지를 만들어낸 것이다. 선수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건 좋은 일이다. 그가 이런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놀랍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고 오랜 기간 나라를 대표한 아이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도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 역할을 잘 해냈다. 그는 토트넘 선수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고 있다라면서 극찬을 했기 때문입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력으로서 토트넘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긴 한데 겁나 재미없는 사람 느낌이 너무 안 나요. 차라리 좀 버럭이라도 하지. 네. 목소리 톤도 매우 낮으면서 진지하고 경기 중에도 그냥 진지하기만 하고 선수들 훈련 중에도 그냥 진지하게 관찰하고. 네. 이미 손흥민 차기 주장설은 해외 매체에서도 전해졌지만 문제는 손흥민이 떠나길 바라는 팬들도 솔찬히 있기 때문에 토트넘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에 불만을 갖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손흥민이 너무 아깝다는 측면인 거니까. 네. 어찌됐든 손흥민 편에서 고래는 움직입니다. 그래도 시즌 전체를 이끌면서 주장을 한다는 건 또 다른 역사를 쓰는 거죠. 이왕 남는 거 현재 팀을 이끌어버리면 아니 최소한 요리스 다이어 같은 어이없는 경우는 사라질 거 아닌가요? 네. 특히 다이어 입 다물게 만들어줘야죠. 네. 손흥민이 주장이 될 때 토트넘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스쿼드가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도 매우 힘든 결정들을 해야 할 텐데요. 라이언시티 경기 후 한 현지 팬은 이제 우리에겐 메디슨과 로셀수가 있다라면서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토트넘에 플레이메이커가 있으니
경기를 자체가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죠. 먼저 A팀 메디슨은 슈팅 남발을 해버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전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로 메디슨을 꼽으면서 평점 7점을 주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패스하는 것을 두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손흥민이 미끼만 된 것 같다고 속상해하기도 하지만 이제 프리시즌 한 경기에 45분 뛴 걸로 토트넘 주전 선수들을 절대평가해버리는 건 너무 성급한 오류죠. 네. 두 선수가 호흡이 잘 맞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기대감을 갖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B팀에서 로셀소는 아니 왜 이렇게 경기에 100%를 쏟죠? 왜 이렇게 동료들과 기뻐하는 거예요? 당연히 떠날 줄만 알았는데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웨스트햄전에서도 득점을 하더니 이번 라이언시티와의 경기에서도 또 득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지 감독의 전술에 제대로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하필 경기 전 엔지 감독은 로셀소에 대한 질문에 로셀소는 훈련을 정말 잘해왔다. 그가 훌륭한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이 그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축구에 대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잘 되고 있다면서 잔류의 무게를 두기도 했습니다. 우선 재정적 여유만 된다면 포지션에 레벨이 비슷한 선수들이 있어야 상위권 팀들과 경쟁이 되는 건데 이러면 하필 은돈벨레가 아시아 여행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얘 또 떠나는 건가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선수들을 데리고 있고 싶어도 결국 한 선수는 벤치에 더 오래 있게 되기 때문에 팀에 있고 싶어 하질 않죠. 누가 떠날까요? 분명한 건 손흥민이 주장이 된 팀이 강해졌다는 겁니다.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솔로몬이 있게 되면 이 또한 공격 축구에서 중요한 게 스피드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클루셉보다 훨씬 빠르고 돌파도 능하면서 이미 슈팅력도 봤기 때문에 미안하다 클루셉, 어시 안 할 거면 너 빠져. 라이언시티 경기에서만큼은 확실히 솔로몬이 더 나았습니다. 네. 수비수 영입되면 손흥민이 주장된 이 팀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문제는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더 빠르고 피지컬도 좋기 때문에 과연 토트넘의 이 전술, 이 패스 플레이가 통할 것이냐인데 패스 미스 나는 순간 무조건 최악 상황 되는 겁니다. 심지어 수비수 한 명 남기고 다 공격도 하더만요. 네. 2019년 무리뉴 시절에 올 or nothing 토트넘 다큐멘터리를 찍었었는데 진짜 뭐 아니면 돈은 바로 이번 시즌입니다. 네. 아스날은 바르셀로나를 5대3으로 이겨버렸던데 열흘 후면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 붙게 되거든요. 네. 지난 시즌 아스날에게 두 번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수준 차이가 느껴졌는데 자 한번 보죠. 토트넘이 바르셀로나와 붙을 때는 케인이 떠나든 안 떠나든 상황 확실히 정리되고 경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토트넘은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일정은 매우 타이트한데 그래도 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겠죠? 네. 엔지 감독의 홈 데뷔전이 손흥민의 활약으로 멋지게 장식되길 응원해 보겠습니다. 일요일 밤 10시 경기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